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 김프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급등락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5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랑 30년이 걸린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자라는 거는 이제 물질 자체를 이제 분해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구간까지 왔을 때에 대한 분자를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논리나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거를 양자 단위까지 분해를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재정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논리나 이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양자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이런 걸로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학문을 이제 양자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양자학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이 두 가지의 현상을 응용을 해서 만든 계산법을 적용을 한 게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양자학에 대한 이제 연구는 사실 이거를 정립할 수 있거나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계속해서 개발이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개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양자학에 대한 이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대한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게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벌써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랑 저커버그 이 둘 이제 메타 CEO랑 엔비디아 CEO 이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0년에 대한 상용화는 걸릴 것이다. 뭐 20년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 적어놨죠. CEO입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CEO가 한 얘기 때문에 이 양자 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냐?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과학자들도 이거를 한평생을 갈아 넣으면서 연구를 해도 정의를 못 내리는 산업을 우리가 이제 CEO들이 한마디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산업 자체가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는 게 맞느냐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젠슨왕이랑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30년이 걸리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젠슨왕은 그냥 중국 장사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3배 레버리지 ETP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말 한마디로 이렇게 상품을 날려버리는 그 정도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지만 이 CEO에 대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를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랑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말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젠슨왕이 최근 들어서 이제 GPU가 갑자기 AI랑 맞물리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GPU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거 10년 전에 젠슨왕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AI가 개발을 했는데 병렬 형식으로 GPU를 연결을 해서 해보니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AI가 똑똑해지더라 라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되니까 갑자기 GPU 대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HBM 시리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건데 그렇던 기업의 CEO가 갑작스럽게 뒤늦게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뭔가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맞춰서 한국 첨단 소재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인 대장 누구였죠?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투자 주의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부터 제대로 투자 주의 딱지가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지 않고 이제 단일가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엑스게이트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좀 제대로 된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엑스게이트가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주던 한컴 위드라든지 통신 장비로 우리넷이라든지 아니면은 OTT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퀀텀 레디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퀀텀 데이, 양자의 날을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지 않았다, 30년이 걸리니까 우린 뒤늦게 시작을 해도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해놓고 이제 인력 채용을 급하게 하고 이제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해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이런 스탠스만 보더라도 이제 정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끝이라서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자기네가 뒤늦게 시작했다는 인식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는 립 서비스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컨퍼런스 자체가 3월이기 때문에 명절 전후로 좀 쉬었다가 3월이 다가오기 전에 또 강한 슈팅이 한번 이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뭐 정부에 대한 예산도 계속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게, 한국 첨단 소재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아직은 투자가 이제 투자 위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주의 딱지를 떼는 엑스게이트 다시 한번 출발할 가능성, 그리고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또 급등이 나오는 한컴 위드도 양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통신장비, 그리고 통신장비에 대한 모멘텀 RFHIC, 요 종목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좀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내가 종목이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체크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투자를 좀 더 병행을 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정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제 데일리로 어떠한 정보를 받으셔야 되는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